조여옥 대위는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요. 방금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오후 일정, 청문회, 5차 청문회 증인 오후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분 뒤면 시작을 할 텐데 아직 의원들은 16명 중에 한 3, 4명 정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 보니까 2, 3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요. 곧 속개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잠시만요. 이 질문 이거 한번 목소리 듣고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같이 보시죠. 기름 장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름 장화가 빌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적어도 이 국회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오래 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고 요청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니까? 제가 묻는 말 대답하세요. 지금 아까 헌재 요청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 중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입니까? 총리이십니까? 총리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항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행으로서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헌법과 법에 정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입니다. 이종훈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대정부 질문은. 아니, 야당이 지금 스스로 우리는 수권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완전히 그 웅변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논의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인가요?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있죠? 당장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대정부 질문에서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총리 대통령 하실 겁니까? 대통령 되라고 자꾸 무슨 연불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그러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 이제 그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하태경 의원도 결과적으로 저거는 결국 황교안 총리 결국 힘 실어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 지금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이 대정부 질의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야당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왜 불렀습니까? 그리고 불렀으면 질문해야죠. 그러면은 국회의원 어디 갔습니까?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 고난 대행에 대해서 질문할 때 뒤에 있는 여당, 야당 의원 몇 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제사보단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이 국정을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가려고 하는 국회의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2분 더 넘었네요. 2시 32분인데 지금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아마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듣고 다시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최교일 의원님께서 기재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에 공식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 보직을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위중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무 출장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언론을 보고 많은 분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을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우병우 주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십시다. 예. 지금 김장자 씨가 장모시죠? 예. 증인으로 채택된 거 알고 있죠, 우병우 증인은?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김장자 씨는 안 나오신답니까? 본인이 건강이 안 좋고 또 그다음에 청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실을 귀에 바짝 대고 큰 소리를 얘기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공개석상에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장자 증인은 어디 계십니까?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집에 있을 걸로 압니다. 집이 어디입니까? 그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빌라입니다. 빌라 안에 지금 김장자 증인 그대로 계십니까? 예.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민정비서관 된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2014년 6월 5일 날 그 해경 압수수색 할 때 예. 지금 그 당시 수사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 혹은 현장에 파견된 압수수색을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증인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수사팀의 누군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장에 압수수색을 가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간부가 아닌가. 예. 저도 지금 어젠가 그젠가 이 보도가 나서 네.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전화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예. 정확히. 그러면 그 당시에 예. 그 해경 별관에 있는 해경 서버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압수수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까? 조금 그 경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해경에서 직접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해경 쪽에서 아마 그쪽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해당 비서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그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거 갖고 현장에서 지금 그 검찰과 이 해경이 두 국가기관이 서로 이렇게 현장에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경 쪽, 그건 이제 해경 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검찰 쪽은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입장이 뭐냐.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상황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압수 그 장소에서 빠진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임의로 제출해라 하고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기관 간의 그런 좀 그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은 영장이 없이 내주기가 어렵다. 한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 이미 제출해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해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때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수사팀 간부 중에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장검사급입니까? 그 이상이라고 그 급이나 그 이상 됐습니다. 부장검사급 아니면 차장검사 내지는 광주고검 차장 네. 셋 중에 하나겠군요. 그러니까 광주고검 차장은 안상돈이었고 그때 당시에 광주지검 차장은 이두식이었고 그 다음에 수사팀 팀장 부장검사급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예? 윤대진, 이두식, 안상돈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마 현장에 있는 검사랑 통화하기는 그거는 저 알지도 못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제가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해경 쪽에서 먼저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해경 쪽에서 민정수석실로 왔습니까? 바로 온 게 아니고 예. 그쪽도 이제 그쪽 계통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그쪽 계통에서 그럼 청와대에서 받은 쪽은 누굽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어쨌건 저희는 그쪽에서 해경 쪽에 컴플레인을 듣고 예,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금 압수수색을 새로 받아야 된다. 또는 압수수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서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해경 쪽에서 컴플레인 하니까 상황이 뭐냐, 해경 쪽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예. 자,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서버를 떼어가면 어떡하냐. 그거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니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봤습니다. 어떠냐, 왜 두 기관 간에 그러고 있냐. 이렇게. 근데 증인, 증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압수수색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사법작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인 증인이 중간에서 두 기관 간의 싸움이라고 조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이든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에 서로 뭐 갈등이 있거나 그리고 뭐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어느 한쪽 편 들어서 뭐 압수수색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압수수색의 이후에 이제 결과로서 해경 1, 2, 3정 정장 김경일 경위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법무부나 또는 광주지검 수사팀 또는 광주지검장 등의 증인이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치밀하고 원칙적으로 법리에 또 충실하게 그러니까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증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뭔가 얘기를 한 부분 지점이 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법무부에 했습니다. 예. 예. 뭐 대체로 법무부에 저희가 직접 하든지 하면은 검찰국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그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통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정수석실 또 업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그 공개소상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 직접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 예, 김경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우증인 27일 날 이 청문회 출석하라는 건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예,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예, 예. 그런데도 일부러 그럼 안 넣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민정수석실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복 안 얘기하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그런 들었고요. 취지였습니다. 예. 본인이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증언 감정법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김기춘 실장이 출석받고 바로 나오신 거 아세요? 뭐 김기춘 실장님 출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출석받고 바로 나오셨어요. 예. 바로 나오셔서 무슨 말 하셨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힘든 몸을 끌고 나왔다. 뭐 약간의 미사 여구가 있겠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 거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본인의 아까 법률과 법과 원칙을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서야 나온 것하고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악용하고 그렇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그 뒤에 거요. 뒤에 거. 그 수배. 예,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따주 사진까지 저렇게 다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수배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죠. 수배를 주로 내린 적은 있지만 예. 수배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 소환 요구에 지난번에 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의 뭐 거기까지만 이익과는 듣겠습니다. 관계없다고 네. 시간이 생각하고요. 부족해서 제가 필요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인 마린시티 사시는 분이 우병우를 봤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온 국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수배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요. 수배를 당하면 도망 다니면 길 걸어갈 때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우병우 증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와서 그 고통, 그걸 이겨낼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 청문회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셨죠?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 예. 근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 나고 탄핵 예. 심사 지금 예. 이루어지면서 예.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님 모신 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상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지금 드렸고요. 탄핵 사유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 보다도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옳다 딱 말을 못 하시네요.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 말을 못 하시네요. 제가 그 자체를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수사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헌법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지금 말씀 못 하시겠네요. 제가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국민들하고 생각하고 다르시네요, 역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제가 보니까 뭐 학력고사 시대인데 전국에서 한 5, 6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뭐 그런 말씀까지는 예.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청와대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출근은 보통 8시고 퇴근은 뭐 대부분 야근인데 주말도 일하시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죠. 거의 다 일밖에 나갔습니다. 모르시죠? 예. 김기춘 4대 노선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릅니다. 김기춘 4대 노선을 보면요. 저런 말이 있어요. 빨리 못 찾네. 좀 이따 나오면 보겠습니다.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르시는데, 그죠?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위협했다는 생각이 정윤회 들고요. 문건 나올 때 최순실 이름이 나왔죠. 예, 이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보면 최순실도 조사를 했어야 되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어야 됐고. 이미 검찰 수사를 하면은 뭐 그 이상 나머지 당시에 수사는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회 문건을 증언한 밍크 장사하는 김씨 아줌마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김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가지고 정윤회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건요.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그 우병우 증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메모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많은 신문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잠깐 메모하라고 허용한 것이지 본인의 답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기 위한 자세로 메모를 허용하는 게 위원장이 아니에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네, 위원장 말씀 여기가 뭐 유의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뭐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왜 자세를 갖다 이렇게 메모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위원장님, 신문을 시간 조금 스톱 시켜주십시오. 이거 제가 문건을 하나 전달해야 됩니다. 우병우 정인한테 제가 문건을. 자, 전문위원 문건 전달하세요. 와야 본인이 와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얼구 김한정입니다. 우병우 정인? 예. 거기 제가 건네드린 자료 맨 앞에 하얀 종이가 청와대에서 작성한 통상적인 문건 맞죠? 보십시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거 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안종범 및 김필성 K스포츠재단 이사 예. 검찰 데뷔 전에 작성해서 제공했다는 문건입니다. 예. 그 문건에 대해서 우병우 정의는 청와대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민정비서실 또는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건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자세히 보세요. 문건에 네모로 시작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밑에 줄 긋고 어떻게 청와대 통상 문건하고 똑같은 양식의 서류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뭐 저기 문서 양식은 뭐 공무원들 주로 많이 쓰는 양식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문서가 검찰 조사 하루 전에 김필성 K스포츠재단 이사한테 검찰 조사 대비 요령으로 청와대에서 건네준 문건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재단 재산의 불법적 유용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기억 못함, 잘 모름 이런 것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 이런 코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은 이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했겠습니까? 이 법률적 검토,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인데 민정수석이 난 이거 모른다, 못 봤다 하면 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거 작성 안 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작성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청와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사태에서 김필성이 검찰에 불려가는데 그러면 법률 담당하고 검찰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자문도 안 받고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청와대 모르겠지만 시스템 그렇게 허술합니까? 민정비서관실을 제끼고 그러면 다른 수석실에서 민정수석도 몰래 검찰 대비해서 이런 코치를 하고 했단 말입니까? 근데 민정수석실이 뭐 청와대 공적 조직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또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뭐 변호사든 뭐든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 추측이고요. 어쨌건 이거는 이 문건은 저희가 작성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예, 뭐 지금 저희가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추가 예. 수사가 있을 겁니다. 예. 증인은 아까 청와대 입성 배경에 예. 최순실 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2004년 5월인가요? 14년 5월입니다. 네, 2014년 5월 예. 임명되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대통령이 꼭 찍어서 비서실장한테 이 사람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쪽엔 대통령발 낙하산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 인사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쓸 때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꼭 찍어서 이 사람 비서관 쓰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추천을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면은 그냥 당연히 어느 자리를 간다고 했지 대통령께서 그
실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자, 우수석은 왜 대통령이 우수석을 민정비서관에 청구하고 또 8개월 뒤에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영전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었다면서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우수석을 알았을까?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 후에 그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이 해보지만 꼭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수석은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들어갈 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석으로 갈 때 인사검증 절차 밟았습니까? 수석으로 할 때는 따로 안 했습니다. 뭐 당연히 못하죠. 셀프 검증이 되니까. 민정수석이 자기를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예. 보십시오. 그동안에 차명재산, 편법으로 가족 회사의 자금을 활용해서 외제차를 4대나 굴리고, 처가 부동산 넥슨이란 기업에 떠넘기고, 변호사 수임료 제대로 신고 안 해서 탈루 문제도 있고, 이분 본인도 인정했죠? 아닙니다. 그 세금 탈루 인정한 건 아닙니다. 예.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해명할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특히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비서관, 그것도 수석비서관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제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다 근거 없는 거고요. 예컨대 하나만 하면 네. 외제차 저희 4대 아닙니다. 예. 아니요. 저기 한 대가 그 법인용 차량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용 차량은 국산차고 그 2대입니다. 우리 계속 5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우병우 정의는 검사 생활 오래 했죠. 예. 피자들 많이 다뤄봤죠. 예.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자면은 한 방 쥐어박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인사검증, 공직검증, 친인척, 비리를 차단해야 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이런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김한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위정 의혹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허락하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그 우 증인이 그 인사 제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사 제안을 김기춘 전 실장이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김기춘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만나보라고 하고 대면 면담을 해서 검증만 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인사 제안을 한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김기춘 증인이 인사 제안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을 확인하셔가지고 위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 여부 확인하고 또 하태경 의원 이따 추가 질의 때 그 부분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예. 그 검찰로서 오래 근무하시고 그리고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지내시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도 앉아 있는 심정이 찹찹하죠. 증인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마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100만, 200만에 달하는 촛불 민심이 광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든지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근거 있다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인 검사로서 오래 근무했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검찰이 그래도 꽤
일만은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이번에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수석 등 여러 사람들이 구속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예,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순실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청와대 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 등 여러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도. 그거보다도 검찰 수사는 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일은 제대로 하는 조직이니까 예. 터무니없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만은 맞죠?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면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말 하셨어요. 최근까지도 자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적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납품 관련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강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신문 지상에 나온 것만 갖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한 팩트를 기초로 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기억나시죠? 청와대에서 보통 쓰는 업무 일지 그런 표지입니다. 표지. 예, 죄송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예.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보통 연초에 업무 일지 같은 거 하나씩 다 나눠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자에 있는 업무 일지입니다. 예. 우리 이걸 가져온 것은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 관련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 우병우 증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우병우 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일반 언론 지상에 나온 김영한 민정수석 비명항독 즉 업무 일지의 증거 능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곳에 기재된 내역들에 대한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특신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증인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증인에게 물어볼게요. 증인, 청와대 재직 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정보 보고 받죠? 예. 검찰로 정보 아니고 국정원이나 경찰로 받습니다. 그렇죠? 예. 홍성남 하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사위로 풍자한 그림, 이게 대해서 논의한 적 있죠? 허사는 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림, 사진, 걸개 그림 내용조차 모릅니까? 지난번에 아마 어디 청문회에서 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림은. 예. 찾아왔죠? 예.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저는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내용에 보면은 이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애국단체로부터 해서 고발하도록 하겠다. 우병우 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입니까? 보이죠? 8월 7일자에 우병우 팀의 허수아비 그림 애국단체로 해서 명예훼손 고발하겠다. 이렇게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써여 있어요. 만약에 이런 업무 지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증인을 통해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증인 밑에 있는 다른 직원을 통해 집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병우 팀이라는 게 저는 지난번에 저 청문회인가에서 나온 거 봤는데요. 제가 민정비서관일 뿐이지. 자, 알겠습니다. 우병우 팀이라는 게 왜 저렇게 기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월 8일자에 보수국민연합에서 홍성담 하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저 업무 일지에 쓰여진 내용대로 실제 일이 진행이 된다.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어본 취지는 아시겠죠? 예, 예. 저 업무 일지가 전혀 근거 없이 그리고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문구에 우병우 팀이라는 것을 글자를 쓴 사람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썼기 때문에 증인과 무관한 일로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증인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니요, 근데 왜 저기다가 뭐 우병우 팀이라는 게 저도 저기 지금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처음 말한 거지. 제가 지금 5월 달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됐는데 저때 지금 한 3개월도 채 안 된 상태인데. 자, 알겠습니다. 왜 저걸 우병우 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